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행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오늘은 시즌 3 에피소드 5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소식은요, 총 5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어떤 그 블로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매거진 칸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이 도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블로그 형식으로 연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2편이고요. 1편도 있는데 2편 같은 내용들 자체가 저도 이제 심도 깊게 읽어봤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들도 전문성, 그 다음에 우리 도시생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떤 한쪽에 치우쳐진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내용을 좀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매거진 칸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이제 특히나 로컬, 도시생 관련된 소식들을 연재를 예정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이 블로그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왜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지금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로컬 크리에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과 융합을 이루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런 빈집 문제라던가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하게 재개발, 재건축의 무슨 반대 개념이나 이런 방식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왜 특히나 지방,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필요한 사업들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좀, 이렇게 써주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울과 지방의 도시행 사업은 달라야 한다. 물론 달라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사례.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역의 도시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 관심은 결국에는 지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 거겠죠. 이 전문성을 갖추는 필요성인데 내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이 도시생 사업하는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알아야 되고 그 이유는 이 도시생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분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융합돼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형 도시생 사업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원도심,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데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을 걸쳐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픈 곳도 생기죠. 그런데 그 도시마다 아픈 곳이 다 다른 거죠. 뭐 주거가 될 수 있고 빈집이 될 수 있고 상권이 될 수 있고 청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들은 비슷한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것은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나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의사의 역할이 돼서 의사가 되어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그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아야 되고 이게 연계돼서 지방과 그다음에 지역, 그 지방에서도 그 지역별로 이런 처방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서울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도시생 사업이 초반에 2014년, 17년도에 넘어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보다 이제는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듀플리케이션 현상, 복제화 현상이에요. 도시생 사업들이 매년 100군데씩 500군데가 선정이 되면서 실제로 도시생 사업이 복제와 프랜차이즈와 어떻게 보면 도시가 도시를 복제하는 식의 비슷한 컨셉에 그리고 대부분의 그 컨셉의 발굴, 퍼실레이테이션 하시는 어떤 이런 방식에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시생 사업의 이런 흐름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보다 먼저 앞서서 두플리케이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고용률이 있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에요. 아까 제가 에피소드 4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로컬 크리에이터는 약간 여기 설명에서 나오시지 상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뭐 벤처나 스타트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상공인이죠. 그리고 문화기획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에피소드 4로 한번 보시면 문화기획자는 좀 다른 콘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지역에다가 문화적인 요소들로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문화기획자, 그다음에 상업적인 요소들에, 그래서 그 지역별로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의 뉴딜에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지역의 또 방향성에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문화기획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분들이 더 중심을 이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좀 구분해서 설명돼야 되지, 이렇게 그냥 뭉탱이로 그냥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보충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으로는 이제 부산 영도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영도하면 ITBT, RT 리턴 투 부산 포트에서 BP죠. ITBP. 여기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 천안에 오셔가지고 제가 작은 호두과자를 설명해 드렸더니 저는 감동했던 이유가 문자를 직접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 나이도 저랑 좀 비슷한 연령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들을 부산 영도에서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저도 이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공감이 200개가 넘고요.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칸 보시면 도시생에 대해서 일반 기사들에서 쓰여지는 것과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제가 한번 링크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수원시 소식입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수원문화도시 도시생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복합문화공간, 이거 어떻게 읽어보겠어요? 111cm,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여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뭐 다양한 발제랑 그 다음에 포럼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제가 또 아주 존경하고 우리 큰형님으로, 제가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최정환 대표님께서 문화도시와 문화적 도시대행 사업에 대해서 기조발제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저도 항상 존경하고, 제가 이제 문화기획자로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담당 저희 멘토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도 많이 기회 주시고 많은 인사이트 주시고 이제는 큰형님이라고 제가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진 사이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뵈시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허헌태 우리 또 센터장님, 또 오랫동안 이런 활동하시고 이런 도시댕에 대해서 철학도 굉장히 깊으신, 그리고 활동도 현장에서 경험하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발제가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영양군 소식입니다. 영양군에서 생기 발랄 오손도손 영양군 영양 만들기 프로젝트 작품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 25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쭉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장소는 영양 양조장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영양군 도시행 지원센터에서 주최해서 진행된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후에 점심 먹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삼문동 도시생 현장지원센터 밀양시죠. 에서 진행하는 주민대학 중급과정 교육을 운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삼문동 도시생 현장지원센터에선 이번에는 도시재생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12월 7일을 기점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총 7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하십니다. 더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밀양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하고 여기서 또 활동가분께서도 되게 열심히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도 주시고 저랑도 같은 팀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평창군 소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창군 화도읍에 도시생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같은 도시생 지원센터인데 이 사업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갈 활동가인데 대상 자체가 지역 리더와 지역에 있는 도시생 이해관계자분들이 평창읍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그 화도읍에서 해주셨던 분도 대화면인가요? 대화면에서 해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요. 지금 또 새로운 우리 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굉장히 또 활력 있으신 우리 태백 도시생 지원센터 권상동 센터장님도 오신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은 인사이트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5개의 소식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 제가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포스터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